최근 대북송금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부하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의 방북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자 신진우 판사 이화영 1심 선고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1심을 맡았던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의 1심 재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이나 때렸으니 그것을 지시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큰 중형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시했다는 예단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신진우 판사가 내릴 판결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판사가 예단을 갖지 말고 법정 내에서 제시되는 증거만으로 판단하라는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은 무너졌고, 수원지법도 신진우 판사도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작심했구나라는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전자배당을 통해서 공정하게 배당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1심을 맡은 판사가 이재명 1심을 맡은 게 우연이라는 것인데,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진우 판사는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러니까 이화영 1심이나 이재명 1심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반복 심리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 효율성? 야, 무슨 제품 찍어냅니까? 인권이고 방어권이고 대원칙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이재명을 10년 때리겠다는 강한 의지죠. 게다가 신진우 판사는 올해 2월 인사이동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내년에도 가지 않을 기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을 작살내고 떠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화영 2심 재판부 문재용 판사 역시 이례적으로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화영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 번 하지 않은 재판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북송금이라는 터무니없는 기소에 비교적 안심하고 있었던 시민들이 급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화영 2심 법정에서 김성태가 출석했는데 이 재판을 주재하던 문재용 판사는 김성태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인 하도경 씨를 받아주면서 24일로 예고했던 변론 종결을 31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 언론들이 이화영이가 이재명을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김성태의 뒷담화와 짜장면 시켜준다고 진실이 바뀌냐라고 하는 이화영의 진술을 김성태가 반박했다는 내용으로 덧칠하고 있는 오늘의 법정에서 실제 나왔던 문재용 판사의 김성태 신문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용 판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측 변호인의 문답이 오가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리오남이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다. 리오남은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2차 국제대회 때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얼굴을 보인 사실도 없다 했다. 그런데 2018년 중국 심양에서는 리오남과 김성애, 박철을 비롯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다. 반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폭축 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울 직원들도 있는 데서 리오남이 얼굴을 보였다고 한 거다. 김성태는 리오남은 다른 사람이랑 술을 안 한다. 둘이만 만난다고 했는데 그 말과 지금 술자리의 모임하고는 모순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2018년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쌍방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리오남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2019년 필리핀에서 만났을 때는 리오남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단 둘이서 만나서 돈을 주었다고 했다.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문주영 판사가 직접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문주영 판사는 2019년 필리핀 행사 때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건넸다는 김성태의 주장에 대해서 장시간 캐물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 김정훈 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기록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존댓말은 생략되었습니다.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줬다는데 그럼 리오남과 어떻게 만나기로 한 거야? 사전 합의할 때 오기로 약속했다. 사전 합의면은 언제? 2019년 5월이다. 그때라면은 다음 국제대회 때 돈을 받겠다는 것까지 논의가 있었다는 건가? 필리핀에서 준다는 건 협의가 안 됐다. 본인이 온다고 약속을 했다. 와서 받아가겠다고? 리오남이 왔다는 건 당시 그럼 어떻게 알았나?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 누가? 방용철 위치시나 최 씨라고 직원 통해서 연락 왔다. 리오남 본인이 연락했다는 건가? 그건 증인은 모르는 거네. 언제 온다고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하면은 몇 시에 만나자 하면 그럼 약속 시간과 장소는 누구한테 들었나? 방용철이나 최 씨를 통해서 들었다. 방용철이나 최 씨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고 둘에게 리오남 측에서 연락을 한 것 같다는 거네. 기억이 정확진 않지만 어디서 몇 시에 보자고 한 기억은 나나? 저녁 때 저녁 식사하면서 본 걸로 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 약속을 듣고 갔을 거 아니야. 그걸 어느 내용으로 들었다는 거야. 기억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제 숙소 어디니 거기로 오라고 하는 내용이다. 숙소? 숙소 근처에서 봤다는 거야? 호텔에서 봤을 거다. 증인 숙소? 어느 호텔이었나? 켄싱턴인가? 거기 아니면 오카타 호텔? 두 곳 중에 하나다. 국제대회 당시에 두 군데인데 그중 한 군데로 왔다는 거네. 네, 증인 호실로 왔다는 건데 리오남은 어떻게 왔나? 혼자 왔나? 제가 연락을 안 하지만 호텔 몇 호라고 알려줬다. 직원이 모시고 왔다는 거네. 로비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온 걸로 한다. 리오남이 직접 와서 만났다. 만난 자리에 누가 왔나?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화영이랑 같이 있어서 온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거는 그날 좀 죄송하지만 이 술을 많이 먹어서 누가 왔는지는 리오남은 둘이 있기를 좋아한다. 리오남이? 증인과 리오남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고. 예, 2박 3일인가 그 국제대회 행사를 해서 헷갈리는데 리오남이 이화영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이화영이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본 것 같다. 일단 둘이 봤다는 건데 쌍방울 관계자는 방에 없었나? 둘이 만났다. 둘이 봤는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리오남은 얼마 정도 머물렀나? 2-3시간 머물렀다. 술도 마셨어? 마셨다. 다과상도 있었나? 리오남이 와인을 좋아해서 과일 조금. 2-3시간 말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건가? 네. 그럼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본 사람이 증인 김성태 이외에 방용철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이화영은 못 봤다는 말인가? 나머지 쌍방울 직원들이 본 사람은 있나? 이 최 씨가 봤을지도 모른다. 최 씨는 소통을 하는 사이다. 다만 리오남은 저랑 만날 때는 누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한다. 리오남은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거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재판장에 신문이 있었고 이후 검찰의 반대 신문에서 김성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오남은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모른다. 갈 때 차비하라고 돈을 줘도 본인에 대해서 알려준 거 싫어한다. 리오남은 항상 혼자 다닌다. 자, 이렇게 김성태, 검찰, 그리고 신진우 판사는 리오남은 신출귀몰한 유령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흔적도 없이 북한과 비수교 국가인 필리핀을 넘나들면서 70만 달러 거금을 받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그들의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주영 판사는 그 지점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 유령 같은 존재를 처음 봤을 때는 유령 같지 않다가 필리핀에서 유령처럼 왔다가 돈을 받고 사라졌다는 걸 의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3자가 봤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북 송금의 핵심 쟁점은 필리핀에서 리오남의 존재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리오남의 필리핀 부존재를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동혁 씨입니다. 이 하동혁 씨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위증을 걸고 크게 3가지를 증언했습니다. 나도 당시 필리핀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송명철이 리오남은 안 왔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리오남이 부르면 다들 달려가는데 뭐하러 필리핀까지 리오남이 와서 불법 외화 반출을 하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호남 이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오라고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호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소리 않고 갑니다. 증인.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 이호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명 지사님이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6번을 갔다 왔고 북한에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자, 이 하동혁 씨의 증언의 신빙성과 그 의미성은 다각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증인의 출석을 문주영 판사가 변론 종교를 미루면서까지 받아준 겁니다. 이것은 문주영 판사의 리오남 필리핀 부존재에 대한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 송금에서 이재명 중형 선고 기류가 반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판사 문주영의 판사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